제가 말하는 부분에 이제 화면이 바뀔 테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 오늘 오후에 저렇게 인재영입 같이 했고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관훈 토론회 사실상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들 앞에 섰기 때문에 백브리핑 형식으로 오늘은 좀 더 직관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은데요. 검사 독재였다면 이재명 대표 감옥에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 장점은 정치력인데 배우고 싶지 않다. 이 정치력도 이따 맥락을 들어보면 그 얘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총회 만장일치는 코미디다. 이게 북한인가? 이런저런 말들을 제가 한 번에 먼저 쭉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 토론의 핵심 메시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장점도 함께 장단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장단점을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좀 시니컬하게 기자님들하고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가서 대표하면 정말 편하겠다. 차라리 민주당 할 것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제 얘기죠. 민재병 대표가 준연동제 비례제 유지, 그다음에 통합형 비례저당 제안을 그 당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그 자체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핵심 메시지를 가감없이 쭉 들어봤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 중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금이 검사 독재 시절이었다면 이재명 대표 감옥에 있을 것이다. 검사 사칭한 사람이 할 말 아니다. 이렇게 직역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이제 그 군부 독재는 성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검사 독재는요, 성립이 불가능한 게 검찰의 힘은 영장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영장은 판사가 이제 발부하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구속을 면한 게 한 번은 이제 국회에서 방탄을 해가지고 구속을 면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판사 유창훈 판사가 이제 영장을 기각해서 구속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가 독재를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방탄을 합니까? 그다음에 검사가 독재하면 판사가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논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꾸 검사 독재 하면서 본인은 검사 사칭은 또 왜 합니까? 근데 검사 사칭만 했습니까? 검사 사칭에 본인은 피해를 봤다. 이래서 위정 교사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저는 검사 사칭하고 위정 교사까지 가신 분이 자꾸 검사 독재 이런 게 운운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감옥에 있을 거라는 건 그만큼 직관적으로 검사 독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다. 서정욱 변호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혐의가요. 전부 하나하나가 무기징역까지 있는 혐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안 됐잖아요. 이거는 결국 판사의 영장 힘, 그다음에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방탄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독재할 수 있냐 말이에요. 뭐 하나하나 다 무기징역이라고 뭐 말씀하시는 건 혐의가 물론 법정형.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검사들이 봤을 때 법정형. 법정형이요. 형이 무기징역까지 최대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최대 그렇다는 건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병우 의원님, 중견 언론인들의 오늘 모임 그 관훈 토론회에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여러 질문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자주 소환됐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정치력이다. 근데 맥락을 들어보면 어떻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지금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좀 시니컬하게 본인이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재명 대표가 그 수많은 여러 가지의 수사 리스크, 재판 리스크 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지금까지 저렇게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저희처럼 기자를 한 사람들은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자 그렇게 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과 0.73%포인트라는 그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워낙 낮은 반사 이익을 또 지금 본인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뭐 검사 독재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게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반 유권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정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027년 대선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아마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꽤나 높아요. 거기다가 친문들이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은 친문들인데 구심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요. 이거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이라는 약간은 냉소적인 표현으로 그걸 얘기했고 근데 자기가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이재명 대표의 장점으로 정치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장점이 없다는 얘기랑 다름없는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장점입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단점은 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본인의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점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 배우고 싶진 않다.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그것도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마 오늘 관훈 토론에서 한 단점 대략 한 100가지 얘기한 것 같고 장점은 끈질김, 생명력. 근데 생명력 얘기할 때 수정 속장님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삼는 게 과반 151석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180석 가까이 얻었던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니고 이번 총선의 승리도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한 정치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판단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난관이 있음에도 그걸 버텨가는 거 현실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지는 않다. 존중하지는 않는다. 존경하지는 않는다. 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반의 얘기를 한 것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게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예.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 뭐 범죄자라고 보느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범죄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동안에 이제 검사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뭐 그 DNA가 그대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과반 달성 이런 것도 결국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출마를 하고 또 당 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 자신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패로 작용했던 건 아니냐, 그 삼아왔던 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과반을 얻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그렇게 이제 상대당을 과반에 대한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측면을 이재명 대표 1인을 막기 위한 그러한 방탄의 개념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변화의 노력,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격한 여러 핵심 메시지 4가지 중에 앞서 1, 2, 3번은 저희가 했잖아요.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근데 대략 보면 검사 독재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장점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각만 한다. 오로지.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마지막.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이른바 준연동형 유지와 비례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추진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민주당 의원 106명의 성명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 당대표 말씀처럼 맏형으로서 총선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고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북한 아니냐라고 했어요. 설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당대표라는 말을 영도자로 바꾸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북한 뉴스를 볼 때처럼의 어떤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긴 합니다. 참 좀 많이 씁쓸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온당하고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칼을 들고 오는 내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래서 상대방이 위법을 하니까 편법을 하니까 뭐 위법까지는 아니죠. 위성정당이 편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의 어떤 결과 21대 총선 결과는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오히려 조금 더 당당하게 나갔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괜히 중간에 본인이 유튜브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멋지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하면서 병리평으로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예. 그 뒤로 많은 민주당의 어떠한 지도부에 있는 정치인과 그다음에 오히려 그 뭐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뭐 유튜브에서 하는 평론가들과 그다음에 많은 지지자들이 마치 연동형을 유지하는 연동하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 내에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적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낙인 찍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한다니까 다시 추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과연 이것을 그냥 잘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오히려 반성이 더 앞서야 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위성정당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분은 제발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심정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 변호사는 여기 당대표 대신 영도자라고 넣으면 북한과 다름없다. 탈당하시더니 더 속 시원하게 비판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수위 높게. 일단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99% 최근에 북한이 무슨 투표했는데 99% 나와서 왜 100%가 아니지 뉴스 된 적이 있었는데 뭐 북한과 다름없지 않냐.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 이게 이제 이름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장일치가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이재명 1인 사당이다. 그다음에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동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면 예. 아무데나 이게 정당방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원래 이제 4년 전에 민주당이 연동형을 그대로 이게 강행처리 밀어붙이죠. 이게 저는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대응한 거죠. 이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당방위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못합니다. 왜냐? 정당방위라는 거는 불법 대 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저항하는 게 정당방위예요. 예. 정당방위가 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시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불법이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정당방위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참아야지. 또 무슨 이게 통합 이상한 이게 준위성 정당 이 자체가 이게 또 불법인 거예요. 일단 두 분 북한과 거의 비슷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겠는데 제가 순환할 텐데 일단 논란의 성명서는 맞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렇게 비판한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여러 질곡,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도 정치력은 만약에 꼭
굳이 꽂자면 장점인데 배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이 계속 그 한동훈 위원장 오늘 핵심 메시지 중에 귓가에 남네요. 그리고 때마침 선거제기 준연동형 유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의 이런 꼼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야구에 비유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 180석, 그러니까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당당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병립형보다 낮은 숫자의 의원이 갖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플랜 B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어떤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우리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 스포츠 비유 참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거 앞두고 축구하는 줄 알고 이제 몸 풀고 준비했더니 선수 한 명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야구한다고 다 바꿔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축구공 버리고 야구공 채택한 거 이거 반칙이다 꼼수고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그래서 관훈 토론에 참석한 한 중견 언론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꼼수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한다는 거 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불의에 가담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동료 시민이 따라갈 일이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걸 총체적으로 불이라고 본다면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료 시민이 따라가야 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장님 이걸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결과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각각 몇 대 몇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쪽에 있는 후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그 투표가 정말로 하나도 비례대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가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저쪽에서 하는 그런 그 꼼수가 그대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두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나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최병무 의원님, 저 역질문부터 이 야구 축구 비유까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현실과 약간 이상 사이에서 이제 지금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일인데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불의는 그 불의를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불의를 따라가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불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4년 전에도 사실은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만약에 준연동형을 채택하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을 택하지 말고 병립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도 결국은 병립형이냐 뭐 이걸 이제 축구 야구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야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갑자기 또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다 일임을 해요. 그게 이제 축구하자고 준비를 했는데 야구하자고 한 명이 바꾸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이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상식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을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어요. 현실 정치에서는. 예. 왜냐하면 소수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바로잡을 수는 없고 결국은 자기들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를 저는 그 기자에 대한 반문 형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현실 정치에서는 이거를 다수당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횡포를 부리는 것을 소수당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 물리적으로 막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저런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처럼 뭐 기자 출신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저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이런 이재명 대표의 다수당 횡포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소수당이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이 결국은 우성정당을 만드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저는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욱 의원 마찬가지로 아까 서정욱 변호사 이걸 국민의힘의 정당방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소정숙 국장님. 네. 이거 규칙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고 심지어 규칙 만드는 것도 뭔가 다 독단적으로 이재명 대표 혼자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거제 관련해서 결국은 왜 민주당만 갖고 얘기를 하냐. 민주당한테만 뭐라고 하냐. 국민의힘들 책임이 없는 거 아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말 자체가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도 일정 책임이 있죠. 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미 준연동형제로 간 게 지난번 국회 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어쨌든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정이 지금은 사실 뭐 의석수에서도 그렇고 압도적인 측면이니까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가 확실히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우리만 갖고 얘기해?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데 물론 그 말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거죠. 이 사안 자체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은 이게 병립형으로 가든 연동형을 채택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하면 이런 고민 저렇게 하면 저런 고민 이 속에서 길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감수해야 되고 그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얘기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일단 이게 축구를 할 거냐 야구를 할 거냐를 마음대로 정한다. 결국 이제 우리는 소수당이다. 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 얘기를 국민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1인이 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이 따라서 이것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 위원장 스포츠에 비유하는 걸 참 즐겨합니다. 지난번 첫 수락연설 때 그 이후에 피버 플레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한쪽 디딤발을 주축으로 한 발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본은 지키되 약간의 변주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또 다른 스포츠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어찌 보면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차기 대선에 앞으로의 정치 행보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죠.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왔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니까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만큼 이번 선거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거에 생각한다면 그 승리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야구 비유가 또 나오는데 제 인생 자체가 원래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힐 것이다. 서 변호사 어떻게 저 말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인생이 꼬인다는데 아주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요. 예. 그때하고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틀려요. 박 대통령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비대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승리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이제 대통령 도전해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번에 패배하면 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더 이제 인생이 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기 대선 주자가 떠오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과연 우리 하늘에 해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개의 해가 뜰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동안 아마 이게 대통령하고 갈등이 지금은 풀린지 안 풀린지 정확하게 단정은 못하지만 예. 아마 이제 2인자가 바로 뜨는 걸 현 권력이 용납 안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대통령실과 갈등에서도 꼬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대권 주자들이 이제 집중 견제합니다. 이제 몸풀어야죠. 오세훈 시장, 원희룡 장관 가만히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대통령 후보 되도록 두겠습니까? 저는 집중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의원들도요.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도장이 필요하고 예. 선거에 도움되니까 일사불란하죠. 예. 배지 달고 나면 누가 이게 내가 잘나서 달았지 뭐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달았냐. 배지 달고 나면 또 이게 한동훈 위원장 주위에 외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모든 걸 감안해 볼 때 인생이 꼬인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선택지를 넓히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길 때 당대표를 할 수도 있고 뭐 공직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재총전에서 외국에 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혀놓자. 예. 이 의미가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유학 뭐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유학 얘기까지 하셨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나왔다. 목표 달성 못하면 비대위원장직 물러날 것이다. 이기면 당 안 떠난다. 비슷한 얘기를 사실 최근에도 몇 번 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소모될 것이다.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예, 최병우 의원님도 말씀하실 게 있거든요. 아니 이게 뭐냐면 예. 1992년에 보면요. 그때 이제 민자당 대표가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한테 예. 그때 김영삼 민자당 대표죠.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대선 후보 조기 가시화입니다. 1992년에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91년부터 요구했던 게 대선 후보 조기 가시화예요. 근데 그걸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아요. 조기 가시화를. 왜?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겼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대선 후보 조기 가시화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앞으로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조기 가시화됐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까지를 자기는 뭐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꼬인다는 지금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한테는 총선에서 이기면 오히려 위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본인한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진 의미 여러 가지 얘기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초반에는 인재 영입, 각 당의 영입 전쟁 얘기를 만나봤습니다.